안녕하세요. 닥터 JYP 콘텐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미정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 오라클 피부과 박재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늘 알아볼 것은요, 바로 이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톡스 시술을 받을 때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톡스 시술 너무나 흔한 시술이잖아요.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미리 알아두면 네.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시술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네.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박재영 원장님과 함께 각 부위별 보톡스 시술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중적인 보톡스죠. 이 사각턱 보톡스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각턱 보톡스는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이신데요. 저작근 사이 사이즈를 감소시키는 시술입니다. 보통 이제 가름한 하관을 만들려고 네. 많이들 하시는 시술인데요. 그런데 이 사각턱 보톡스를 자주 맞으면 좀 오히려 얼굴이 커진다 이런 속설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네. 얼굴 전체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네. 특히 이제 하관에만 보톡스를 맞게 되면 얼굴 네. 위쪽에 상안부가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씹는 근육, 저작근은 밑에 쪽에 교근, 위쪽에 관작근 두 가지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제 사각턱 보톡스로 교근을 힘을 빼게 되면은 조금씩 교근은 작아지게 되는데 네. 계속 씹게 되니까 관작근이 더 힘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작근이 더 커지게 돼서 네. 갸름해지긴 했는데 역삼각형이 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아래쪽에 아무래도 주사를 맞다 보니까 얼굴의 위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상안부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네,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 사각턱 보톡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이 과용량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를 과용량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각턱 보톡스의 효과는 주사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통 네. 한 달 후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두 달, 세 달째가 효과가 피크이고 세 달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네. 한 달 있다가 와가지고 원장님 아직도 어금니 꺼내 봤을 때 근육이 잡혀요. 네. 더 놔주세요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놔드리게 되면 네. 이제 과용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효과가 올라오는 것인데 좀 아무래도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이거 맞았는데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기도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용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과용량이 되게 되면은 두 달째부터는 이제 각만 죽는 게 아니라 네. 뒷볼이 패이고 광대뼈가 좀 도드라져 보이고 결과적으로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제 주변에 보톡스 맞고 이렇게 볼이 패인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과용량 문제 때문에 좀 발생하는 부작용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혹시 볼살이 많은 사람은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것도 정말인가요?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볼살이 좀 많은 분들이 네. 볼살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뒤쪽에 사각턱만 작아지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볼살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처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근육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볼살을 예를 들어 반년구 지방 분해 주사라던가 아니면 필요하면 리프팅 이런 볼살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보톡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마 보톡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원장님, 이마 보톡스가 눈썹을 처지게 한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이마 보톡스는 이마주름을 펴려고, 이거 치켜뜨면 이마주름이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마주름을 펴려고 하는 시술이 이마 보톡스인데, 네. 이마 근육은 이 눈썹을 위로 당기는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최근 이제 보고에 의하면요, 위쪽에 이마 근육의 40%는 네. 오히려 위쪽 이제 그런 두정부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마 하부의 60%는 눈썹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마 위쪽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내리는 힘이 떨어지니까 위쪽으로 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마 상부는 많이 놓으면 많이 놓을수록 사실은 손해볼 건 없는데 네. 문제는 이마 하부에 너무 과용량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눈썹이 처질 수 있는 역할, 이제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까딱하다 보니 인상이 바뀌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마 상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마 하부, 60% 하부, 특히 이제 눈썹 위쪽 이렇게 치켜뜨는 힘이 센 분들은 네. 원장님 여기도 좀 보톡스 놔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아예 안 놓고 또 상부에만 놓으면은 상대적으로 이마 하부에 더 주름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아예 안 놓으면 안 되고 또 네. 많이 놓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너무 깊게 놓지 않고 적정량을 놓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적정량이라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시술자의 네. 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전문가의 섬세한 이 손기술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 나눠볼 내용은요. 미간 보톡스입니다. 미간 보톡스의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간 보톡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제 보톡스 중에 하나인데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페이잖아요. 네네. 루틴으로 거의 많이 하는데 네. 이 미간 보톡스에 부작용이 생기면은 가장 불편하세요. 한쪽이 이제 자꾸 찌그러지고 눈을 뜨기가 좀 그렇죠. 힘든, 네. 쌍꺼풀이 바로 쳐지는 안검하수 네. 그리고 앵그리버드라고 하죠. 네, 이렇게. 눈썹 바깥쪽이 화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아. 사무라이 눈썹 이 네. 두 가지가 미간 보톡스를 잘못 맞았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주입하는 위치나 네. 깊이가 잘못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마와 미간 근육은 이제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마와 미간 근육은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 근육은 네. 딱 이제 시소처럼 네.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힘을 빼면 옆에 있는 근육이 세지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마, 미간은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40대 중후반부터는 네. 젊었을 때는 이게 이쁘게 쌍꺼풀에 힘으로 잘 이렇게 떴는데 네. 힘이 빠지니까 이마 근육 전체를 동원해서 이렇게 치켜뜨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일수록 특히 이제 이마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은 네. 이마 바깥쪽에 근육이 더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사무라이 눈썹의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시술자가 사실은 이런 분들 치켜뜨는 힘이 많은 분들일수록 네. 아예 미리 사무라이 눈썹을 예방을 하는 그런 이제 미리 조치를 취하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또 이마 용량을 또 많이 놓게 되면은 눈 뜰 때 무겁고 네. 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적게 놓으면 효과가 없고 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네. 적절히 놓는 게 중요한데 사실 또 여기 또 시술자의 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보톡스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이마와 미간 보톡스는 시술자의 섬세한 손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마 미간 보톡스가 사실은 저도 보톡스 놓은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네. 가장 힘든 부위 중에 하나예요. 가장 이제 할 때마다 요만큼 넣어야 될까, 맞습니다. 더 넣어야 될까, 네, 근데 고민하시는. 많이 넣으시다 보면은 요 정도 연세, 요 정도 근육이면은 요 정도 놓는 네. 게 낫겠다라는 네. 이제 감이 조금씩 생기기는 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숙련된 시술자를 만나서 네, 시술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으로는요, 이 눈가와 눈밑 주름 보톡스를 만나볼 텐데요. 눈가 주름을 잘못 맞으면 오히려 눈 밑에 주름이 심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눈 주위를 싸고 있는 눈 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도 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네. 눈가 보톡스는 보통 바깥쪽에만 놓거든요. 바깥쪽에만 힘이 빠지게 되면 눈 밑으로 더 주름이 몰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주름을 없애려고 만든 보톡스인데 눈 밑에 주름이 심해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이제 눈 밑 세로 주름인 경우에는 보톡스를 추가로 소량 적정량을 놓으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가능한데 요 눈 밑 수평 주름은 네. 기존의 보톡스는 사실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평 주름은 좀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수평 주름은 이제 네. 웃을 때 생기는 이 표정 주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치료하기 힘든 주름이 눈 밑 수평 주름이랑 요 입가 주름이에요. 네네. 피부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표정 주름이라 피부 자체 탄력을 증대시키는 시술들이 필요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하는 아이서마지. 아이서마지가 처진 쌍꺼풀을 리프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 밑 수평 주름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요즘에 많이 하는 리쥬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눈 밑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눈가 전용 리쥬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분 공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눈 밑 수평 주름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샘 보톡스를 맞을 때에는 좀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침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귀 밑에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귀밑샘이 있고요. 네. 턱 밑샘, 턱 밑에 동그랗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임상적인 상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귀밑샘은 중년 여성 혹은 중년 남성 50대 이상부터 조금씩 생기게 되고 간혹 가다가 30, 40대 귀밑샘이 발달된 경우에는 비만. 아,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면 얼굴살뿐만이 아니라 귀밑샘도 좀 찌죠. 통통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턱 밑샘은 상대적으로 좀 피부가 얇고 굉장히 탄력이 없고 네. 그래서 50대 이상의 탄력 없는 여성분들이 하관이 처지면서 턱 밑샘도 같이 처지는 경우 또 간혹 가다가 젊은 분들도 간혹 오시게 되는 게 이런 네. 분들은 이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 뼈가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거죽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젊은 층에서도 턱 밑샘이 처지는 경우에는 이제 양악 수술, 윤곽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간혹 올 수가 있는데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보톡스가 근육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침샘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귀밑샘은 거의 뭐 문제는 없습니다. 굉장히 네. 안전한 시술이고 간혹가다 턱밑샘인 경우에 10명 중에 3명, 30%에서 네. 이제 구강 건조증, 침이 마르니까 원장님 좀 입이 좀 말라요 하는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게 지속적인 건 아니고 한 네. 달에서 2달 정도면 어느 정도 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스킨 보톡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디 보톡스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이제 간혹 가다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줄 보톡스도 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분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을 것 같아요. 피부도 좀 얇고 중요한 네.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 네. 승모근이랑 요 팔뚝 바깥쪽에 보톡스를 같이 놔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하지만 같은 날 맞으면은 난리가 납니다.